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티아오바 예언서 관련 자료 있잖아요. 아,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티아오바인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성별 개념, 출산 방식까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 완전한 자웅동체라는 개념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모습인지, 또 그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외모 묘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정말 좀 압도적이던데요. 자료 보니까 주인공이 처음 만난 티아오바인 타오는 키가 거의 뭐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라고 하죠. 네, 2.8m에서 3m 사이라고 나왔죠. 네. 거기다 뭐 황금색이나 백금색 머리카락, 또 연보라색 눈동자, 건강해 보이는 금빛 피부. 상상만 해도 좀 비현실적인데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자료 묘사를 보면 아주 그 균형 잡힌 근육질 몸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성성이랑 여성성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성별을 딱 집어 말하기가 어렵다고. 아, 성별 구분이 어렵다. 네. 뭐 채모 같은 건 거의 없어서 매끄러운 느낌이고 그래서 뭐 거인 천사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특히 그 넓은 골반이나 탄탄한 가슴 같은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특징하고 또 강인해 보이는 턱선 같은 남성적인 특징이 한 몸에 있다는 거. 그게 참 인상 깊어요. 하긴 처음엔 주인공도 여기 여성들만 사는 곳인가? 하고 오해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모호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네요. 맞아요. 근데 그 타오라는 존재가 직접 우리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완전한 자웅동체다 이렇게 딱 밝혔다고 하죠. 이게 그냥 외형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중성적인 외모를 가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한 개체 안에 남성하고 여성의 생식기관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설명이 돼요. 티아오바 행성의 모든 주민이 다 그렇다는 설정인데 이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별 이분법,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와. 그렇다면요. 왜 이런 좀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된 걸까요? 이게 그냥 뭐 진화하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특별하잖아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여기서 이제 그 자료의 핵심 주장이 딱 나오는데요. 티아오바인의 이 자웅동체라는 게 그냥 생물학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다차원적인 존재로서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또 영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형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우리가 아는 이런 육체 외에도 그 왜 아스트랄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비물질적인 몸이요.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총 9개의 몸을 가졌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양성의 완전한 통합이 이들의 어떤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9개의 몸이라니. 와,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성행위 같은 것도 우리가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아주 다르다고 봐야죠.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한테 성행위는 번식이나 단순한 쾌락 이런 걸 넘어서요. 사랑과 영적 공명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영적 공명이요? 네. 그때 팔란티우스라고 하는 이게 자료상으로는 척추를 따라서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신경 에너지 코일 같은 건데 이게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서 남성적인 쾌감과 여성적인 쾌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깊은 치유나 어떤 영적인 환희를 얻는다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완전한 어떤 영적 교감의 차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웅동체가 스스로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출산 방식도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완벽히 출생을 계획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뭐 개인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공동체가 결정하고 그런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 설명을 보면요. 인구 과잉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유전적인 불균형 같은 걸 막기 위해서요. 공동체 차원에서 출산 주기나 인원수, 심지어 유전적인 조합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나옵니다. 아, 유전 조합까지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행성 전체의 어린이가 아주 드물고
또 가끔 보이는 아이들도 주로 8살, 9살, 뭐 그 정도 전후였다. 이런 관찰 기록이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사람들한테 생명탄생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권리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죠.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출생 관리라. 와, 진짜 튀아오바인의 신체적인 특징부터 시작해서 성별 개념, 그리고 사회 운영 방식까지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네요. 거대한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고, 그게 또 영적 진화랑 연결되고, 심지어 출산마저 공동체가 관리한다니,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 속 티아오바인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성별, 에너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좀 넘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존재 안에서 남성성이랑 여성성이 정말로 완전하게 통합된다면 그때 그 개개인의 내면적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창조성 같은 건 어떤 모습을 띌까요? 또 그런 개체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관계 맺기나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런 지점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